안녕하세요. 중소돌이입니다. 오늘도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물린 종목 대응의 관점 및 제약바이오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오늘은 BDI,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바이오톡 스택 총 3종목 준비했고요. 실제적으로 이 BDI나 바이오톡 스택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주가 흐름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들고 나왔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죠. 실제적으로 모더나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이 한미사이언스가 될 수 있다. 녹십자는 그냥 포장 쪽으로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눌렸죠. 그러면서 물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를 좀 확인하는 관점에서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BDI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BDI라는 종목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BDI라는 회사에서 미국 제약기업인 앨리슨이라는 지분을 40% 정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뭐 바이오 기업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으로는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인 건데,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쪽인 거로 들어갔고, 또 회사의 비전을 보고 그 3자 유상 증자 또 이루어졌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전체적인 뭐 기존에도 영상을 한두 번 찍어 드렸었죠. 찍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요 자리였죠. 그러면서 반등 나오고 물량을 털고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이 방향을 잡아볼 수 있는 자리까지 또 다시 올라왔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꾸준하게 횡보의 과정을 거치다가 요 근래죠. 요 근래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다. 강하게 들어왔다. 그리고 주가를 올렸다가 결국에는 올렸던 자리까지 다 빼고 다시 한 차례 급등을 시키는, 제가 세력주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림 중에 하나인 거고, 뭐 기존의 흐름에 대한 영상은 전에 BDI 종목을 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혹시나 위에서 물리신 분들에 대한 대응이나 아니면 이제 신규로 접근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장기적인 이평선과 단기적인 이평선을 정배열로 만들었다가 차트 주가를 빼놓고 다시 올리면서 정말 정배열 초입의 구간이에요. 초입의 구간에서 주가를 한 차례 더 강하게 올려놓고 기존의 고점을 못 넘기는,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요 자리죠.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와 장대 음봉이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이 자리에 대한 이 매물대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한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추세를 밑으로 가졌던 이 주가 추이를 결국엔 지금은 잡아 돌렸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죠? 첫 번째,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이 추세선을 넘어섰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는 기존에 주가 올려놓고 그리고 중간에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등 구간이 나왔어요. 반등 구간이 나왔지만 기존에 또 고점이 나와 있던 이런 고점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주가를 한 번 더 밀었거든요. 거래량을 붙여놓고 밀면서 요 자리가 깨지면서 이 흐름이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하락하고
다시 한 차례 끌어올리면서 기존에 하락했던 자리를 넘어섰다가 위에서 올라왔다가 누르는 21선을 맞고, 왜? 거래량이 강하게 안 들어오니까 맞고 한 차례 더 누르면서 뭐 쌍바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외바닥보다는 쌍바닥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주가를 올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를 일단은 회복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메꾸는 그림이 나왔다면 조금 더 강하게 내일 바로 12,500원에서 13,000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애매하게 끝나긴 했어요. 종가가 애매하게 끝나긴 했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9,700원만 앞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또 한 차례 오늘 저점을 갱신했던 이 1,600원 자리가 지금의 이 박스권, 어떻게 보면 거래가 들어왔던 이 자리와 이 자리에 대한 중간값이에요. 그죠? 중간값을 지지하고 반등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9,7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혹여나 여기서 더 눌린다 하더라도 요 기존의 저점이었던 요 자리는 깨지 않을 확률이 높다. 8,500원대죠. 대신 요 9,700원이 깨져서 내려가면 당분간은 이 안에서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라는 거죠. 뭔가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오래 걸릴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는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번 추라이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1,500원을 단기적인 손절 라인으로 잡고 위로 12,500원에서 13,000원을 단기적으로 보고, 이 자리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를 꼭 체크하셔라. 넘어선다면 또 한 차례 전고점 혹은 이 위에 있는 고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또 나온다면 당분간은 이 안에서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요 안에서 이 밑에서 박스권보다 위에서 나오는 박스권이 향후 주가 흐름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건 수상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 또 뭐 월봉이나 주봉을 보더라도 이 주봉의 관점으로 한 차례 이 종목을 또 다시 바라보면요,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이 음봉자리고 그 다음에 거래가 빠져나갔던 거래가 한 차례 더 들어왔던 자리가 여기 양봉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현재의 흐름에서 거래를 강하게 터뜨려서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기존 고점만큼 한번 만들어 놓고 다시 주가를 누르고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요때보다 적게 터진 부분이지만 기존의 이 고점 라인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종가상 나오니까 뭐한다? 이 자리 위로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가 9,500원이죠. 9,500원대. 이 자리가 강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왜 이제는 올라섰으니까 여기가 한 차례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위에 대한 고점이 1,200원 정도 되네요. 1,200원 정도 되긴 하지만 단기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15,000원, 1,500원 부분이고요. 왜냐? 양봉으로 일단 올라섰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간값 정도가 1,500원이에요. 1,500원에서 1,700원 정도 되네요. 요 정도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 저점이 1,500원대예요. 1,600원이네요. 1,500원, 1,600원대. 그렇다면 요 자리에서는 요 자리가 아니네요. 그렇다면 주봉이라서 요 자리네요. 요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밀리더라도 이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가 12,400원대부터
12,400원대부터 그 위로 연결할 수 있는 거래량이 그나마 더 들어왔던 자리가 12,800원, 그 다음에 13,000원대예요. 그러니까 12,500원에서 13,000원대를 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 자리를 넘어서서 지지가 나온다면 또 한 차례 14,000원대에서 15,000원대를 또 한 차례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 자리를 바로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맞고 밀렸다가 13,000원 부근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 거냐의 관점으로 이 종목은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기존의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가 자리를 이탈을 해놓고 여기서 더 뺄 수 있는 거를 잡아서 거래량을 더 강하게 터트리면서 끌어올리면서 기존의 고점 부분까지 맞고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을 여기서 올리면서 털고 나갔을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음 봉인 12월이죠. 작년 12월 봉을 요렇게 끌어올리지 않고 밀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봉 이번 달 한 차례 더 밀면서 이제 나가리가 될 수 있는 차트인 모양을 굳이 밑꼬리를 끌어올리면서 이번 달 한 차례 더 밀리긴 했지만 9,800원까지 밀리긴 했지만 그 자리를 다시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 자리죠. 1,100원대, 아까 1,500원 단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보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은 9,800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월봉상의 기준을 보더라도 몸통의 시가 부근인 1,100원이 한 차례 지지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양봉을 현재 이탈하지 않았고 이 양봉 안에서도 이 양봉의 중간값 위에서 캔들이 현재 버티고 있다라는 건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올라오다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 밀릴지언정 한 번은 더 뽑아낼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기존에 산을 하나 만들어서 구름을 좀 막아주고 바람과 구름을 좀 막아주고, 그죠?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도 그 밑에서 받았죠. 막아주고 여기서 어느 정도 한 차례 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이제는 여기서 막고 눌렀다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인 거고, 자, 두 번째 한미사이언스. 자, 오늘 급등을 했죠. CMO 관련 기업인 거고, 뭐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뭐 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긴 하지만 한미약품에 비해서 한미사이언스가 시총이 낮기 때문에 올라와도 좀 더 한미약품 시총이 더 낮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사이언스가 훨씬 시총이 높네요. 한미약품보다 많이 빠지긴 했구나. 58% 대주주가 얘가 더 높네요. 대주주가 80%. 실제적으로 시총은 높은데 유통 물량은 얘가 더 적은 거네요. 한미약품보다. 망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자, 뭐 어찌됐든 일단은 한미사이언스가 이 모더나 위탁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고, 사실 모더나에서 위탁 생산을 한미에 맡길지 아니면 녹십자에 맡길지, 혹은 그 찌라시 나온 것처럼 생산은 한미에서 하고 포장 부분은 녹십자에서 하고, 혹은 이도저도 아닌 유통만 다른 기업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통 관련주는 뭐 엔투텍 혹은 아이큐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고 있죠. 자, 어찌됐든 현재 이 한미사이언스의 이 자리를 보면요, 자리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 주가가 기존에 급등을 하고 나서 다시 한 차례 하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기존에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주저앉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서 저점을 이탈을 했고 결국엔 올라온 자리대까지 하락한 뒤에 다시 한 차례 반등을 하면서 이 자리 위로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죠. 요 박스권 안에서 모양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한 차례 누르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기존에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갭을 띄었다가 주가를 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면서 강하게 밀리지 않고 기존에 상승시키고 눌렀다가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했던 자리 위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게 요 자리가 하나의 박스권이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요 자리에 대한 박스권을 하나 더 유지하고 있는 요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요 자리에 대한 박스권을 하나 더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 그렇다면 이 박스권에 중간값을 그어봤을 때 이게 중간이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중간값을 그어봤을 때 76,000원 정도가 중간값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그어보면 어제의 고점이에요. 어제의 고점 부근. 그러면 기존에 주가를 올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갭이 생겼는데 이 갭 자리는 굳이 안 메꿔도 되는 자리거든요. 왜? 기존에 한 차례 올랐다가 눌렀던 자리니까. 그리고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굳이 안 메꿔도 되지만 혹여나 갭이 떨어져서 이 자리를 메꾸고 시작할 수도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모양인 거고. 자, 어찌됐든 일단은 이슈는 나타났다라는 관점이에요. 녹십자가 될지 한미가 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농심홀딩스가 나와요. 정해지진 않았지만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모더나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주가가 올라온 자리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째 올라왔고 오늘 녹십자 넵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5,000원 이때 말씀드렸죠. 125,000원을 넘는지 확인하셔라. 125,000원을 넘어서면 이때 말씀드렸죠. 125,000원을 넘어서면 14만원 부분까지 13만 5천원 5천원에서 14만원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 14만원에서 정말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인 거고 뭐가 됐든 간에 녹십자가 될지 한미가 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대신 얘가 좀 더 빨리 움직였고 조금 더 시세를 더 분출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2평의 위치를 미리 만들어 놨던 자리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은 이제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보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현재 요런 자리예요.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렀다가 올릴 거냐의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한번 올렸다가 눌러놓고 강하게 뽑아놓고 버티면서 주가를 한 차례 더 상승시키면서 2평을 잡아 올리는 부분인 거고 그에 반해 한미사이언스는 위로 올려다 놓고 다시 한 차례 누르지 않고 이 위에서 버티면서 떨어지는 2평의 각도를 줄여가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주가를 올렸으니까 이 위에서 오래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밑으로 내려가던 2평을 옆으로 해서 잡아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도 정배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리예요. 대신 그런 자리를 만들기 전에 주가는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나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더 뽑아내 놓고 누르면서 굳이 이런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이 윗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냐? 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오늘의 고점이 뭐 구름대 상단에 대한 저항을 넘기지 못하고 밀리는 그림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꽤 들어온 모습이에요. 월봉상에 보면 기존의 이 상승을 강하게 뽑아냈던 이 거래량을 넘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발적으로 거래량이 스물스물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일단은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또 하나, 기존의 주가를 올려다 놓고 눌렀다가 한 차례 기술적 반등을 주고 눌렀던, 그리고 나서 또 한 차례 올라오면서 기술적 반등을 줬던 요 자리 위로 아직은 캔들이 올라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지금의 관점에서는 77,500원이네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나오면 돼요. 종가상. 그러면 현재의 자리에서는 구름대 안에 갇혀있는 그림으로 주가를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점은 갱신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위와 아래가 받쳐져 있는, 이게 갇혀 있는 그림인 거죠. 차라리 떨어지는 그림보다는 갇혀 있다라는 건 위로 올라갈 자리도 한계가 있지만 밑으로 내려갈 자리도 한계가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위로 올라갈 자리가 밑으로 빠질 자리보단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죠?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주봉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이 고점 자리까지도 아직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 기존에 상승했던 자리에서 매물이 될 수 있는 자리 한 차례 10만 4천원대, 그리고 나서 11만 2천원 넘어서면 12만 5천원까지 이렇게 매물대가 지금 나눠져 있는 부분인 건데, 요런 자리를 한 번에 뚫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뽑아내고 매물을 어느 정도 확인시키고, 혹은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나서 눌려도 눌렀다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다시 한 차례 올릴 수 있는 그림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주봉의 관점에서도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하는 그림을 나타내고, 혹은 이 위에서 버티는 그림만 나타난다면 이평선도 다시 한 차례 정배열의 차트를 만들 수 있는 그림이에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시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를 오늘 살짝 뚫었다가 밀렸죠. 그러면 그 자리에 대해서 앞자리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매물대를 좀 키워서 앞으로는 3,000 위에서 놀 수 있는 그림을 만드는 모습을 만들 거라면, 예전에 어찌 보면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맞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다 그 종목이 상장되기 전이든 그럴 때는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약사 중에 하나가 한미약품이었어요. 70만원, 60만원대까지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왜? 강한 상승을 이뤄냈었으니까. 그죠? 그런 주가가 현재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50% 정도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켜볼만 하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로 인해 같은 계열사인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주가를 한 번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8만원) 8만 500원 정도인데, 8만 500원이 전날
고점이네요. 85,000원이면 전날 고점이지만 일단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은 오늘의 자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갈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하나의 매집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이다. 왜냐? 1차적으로 한번 상승을 시켜놓고 음봉으로 강하게 눌렀었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음봉으로 강하게 눌렀었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73,500원 정도 요 자리고 고점이 87,500원 정도.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들어왔고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고 들어온 만큼 물량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물량이 나갔으면 사실적으로 이제 올라온 만큼 한 차례 눌러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왔죠. 올라왔던 여기서 위아래 매수 매도가 나왔던 요 자리 안에서 주가를 버티고 있다가 뭐 시장의 영향이든 아니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아서인지 주가를 한 차례 더 미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끌어올린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 자리에서 털고 누군가 나갔다면 굳이 이 자리를 한 차례 더 올리는 그림을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어찌됐든 요 자리에 대한 음봉이 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갭을 띄워서 강하게는 못 가요. 지금 무슨 소리냐? 누군가 이게 음봉이 떨어졌다는 건 누군가 매도를 했다라는 거고 그 물량을 누군가 샀다라는 건데, 음봉이 강하게 떨어진 거는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매수세는 밑에서 받고 위에서 던지는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군가 받았다라는 거고, 그죠? 받고 나서 자기가 샀으니까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건 수익을 보고 팔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우리 같은 개인들이 받았던 물량이라면 주가가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건 여기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았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밑에서 한번 쳐올리는 양봉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뭐다?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실하게 소화하고 올리는 그림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갭을 띄워놓으니까 한 차례 올라오는 척 했다가 밀어버리는 부분이에요. 왜? 이 자리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갭을 띄워서 올리는 척하고 밀리면서 결국에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만들고 있구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 이 음봉, 강한 음봉은 매집이 될 확률이 높다. 주가는 10만원을 넘어서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만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는 자리예요. 악재 모더나에서 뭐 녹십자에다 몰빵할게, 아니면 우리는 사실 위탁 생산 필요 없고 우리가 니들한테 우리 기술력을 알려줄 이유는 없지 않냐,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니네들은 유통만 해 한국은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뭔가 한 번 더 뽑아내고 나서 그런 뉴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그냥 주가를 주저앉히는 모습은 굳이 생각할 이유는 없는 그림 같다 라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뽑아낼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자리가 88,500원대냐 혹은 78,200원 요 자리 안에서는 뭐다?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톡 스택. 뭐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이죠. 뭐 셀트리온 통해서 미국의 진단키트 뭐 매출을 올렸다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신약 독성 검증 계약을 뭐 29억 수주를 했다. 뭐 비임상 대행기관이라고 하네요.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임상이 2상, 3상
뭐 그런 부분을 임상 없이 그냥 뭐 데이터만으로 해주는 회사인지 뭐 그런 부분까지는 굳이 파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인 관점이든 장기적인 관점이든 차트에 어느 정도 답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자 바이오스텍 기존의 이 셀트리온이 오르면서 같이 어느 정도 강하게 올랐다가 주가를 다 반납시키는 그림이에요 현재는. 근데 참 양아치 주식이에요 얘는. 가벼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줄 듯 말 듯 하면서 잘 안 주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참 사람 힘들게 하는 종목. 갭 뜨면 무조건 누르는 종목. 그러다가 주가를 눌렀다가 한 차례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고 다시 누르는 자리가 된 건데 기존의 흐름을 보면 고점을 만들어 놓고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죠. 그 뒤로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평균적인 거래량이에요. 한 번도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기존의 주가를 상승 뭔가 이슈가 있어서 위로 올리면서 매집을 했던 이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올렸던 평균 거래량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가벼운 종목이라는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강하게 들어왔던 거래량을 뽑아놓고 쉽게 이 그냥 차트의 모양으로만 보면 이 자리에서 물량을 털고 나갔나 보구나. 그 뒤로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밑에서 들어왔던 거래량이 여기서 털고 나갔나 보구나.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뭐 실제적으로 밑에서 많이 안 올랐어요. 기껏해야 100% 오른 종목이거든요. 38에 24 300%라고 해야 되나? 100%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한 자리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 현재 주가가 빠지면서 5일선, 10일선을 타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매수세가 들어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힘이 없으니까 위에 있는 매물을 뚫고 올라서지 못한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 5일선, 11선을 타고 가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 혹은 기존의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대에서 지지를 받고 뭐한다?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죠. 그럼 단기적으로 요 자리에 대한 현재는 박스권인 거고 요 자리에 대한 박스권인 거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면서 한 번 더 모양을 잡을 수 있는 박스권이 또 한 차례가 나오죠. 이렇게 요런 그림이 나와요. 거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17,000원 정도.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현재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잡아가고 있고 저점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하락을 올려다 놓고 하락을 했으니까 하락한 부분만큼 옆으로 횡보를 할 거냐? 그게 아니라면 강하게 뽑아내주고 누르면서 옆으로 횡보할 거리만큼 올렸다 누르면서 이 횡보를 대신할 거냐의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떨어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량이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존의 물량을 털고 나가려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을 한번 주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달아줘야 돼요. 그래야 물량이 나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요. 모든 웬만한 상승에 대한 주식은 그래서 우리 주식의 쌍봉, 쌍고점, 쌍봉, 혹은 헤드앤숄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차트에 명분을 만들거든요. 한 번에 나가면 누군가에게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이게 여기서 물량 어느 정도 털고 나머지 물량 들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좀 해서 올라오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주트리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이 17,000원을 넘어서는지 체크하셔라. 17,000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당분간은 이 안에서 박스 치면서 횡보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온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자리 위로 올려다 놓고 넘기고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19,500원에서 16,500원 사이에서 뭐한다? 횡보할 확률이 높다. 밑에보단 위에가 조금 더 앞으로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월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쌍봉을 찍고 누르는 그림이에요. 대부분 주가를 이 차트를 공부할 때 이 주가가 쌍봉을 찍으면 바닥까지 내려간다라고 말이 있거든요. 기존의 시가 부분까지 다시 내려앉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뭐 크게 보면 얘는 요렇게 고점과 저점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 부분이 13,000원대 부분이에요. 그죠? 13,000원대 부분이에요. 근데 아직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아까 말씀드린 17,000원. 그래서 17,000원을 꼭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17,000원과 13,000원의 중간값이 15,000원 부근이 나오는 거죠. 그럼 중간값 위에서는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기존의 쌍봉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눌렀다가 올렸던 고점 부근에서는 뭐다? 현재 한 차례 지지의 여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눌린 자리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자리 위에서는 버텨준다면 한 번 더 이 안에 대한 물량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여기서 이 자리가 깨져서 주저앉는다면 이제는 이 안에 갇히는 모양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안에 갇혀있는 모양보다는 위에가 훨씬 폭넓게 올라갈 자리가 많다라는 거죠. 밑에보다는. 그러면 최근에 저점 이 14,000원만 이탈한 게, 종가상 14,0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나온다면, 이게 밑으로는 한 5% 정도 손절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인 거고, 위로는 못해도 10%에서 뭐 20%든 30%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 도박이고 모험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베팅을 할 때 밑에보다 위로 올라갈 자리가 많으면 해볼 만한 주식이라는 거고, 그죠? 해볼 만한 주식이라는 거고, 최근에 이 흐름 자체도, 이 하락 추세도 떨어지는 각도가 여기서 한 차례 빵 하고 떨어졌다가 간판에 맞고 튕겼다가 올라오면서 또 한 차례 떨어졌는데 또 한 번 튕겼다가 올라오면서 뭐다? 떨어지는 폭이 줄었다라는 거죠. 어디보다? 여기보다. 여기가 짧다. 그만큼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관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벌어졌던 이격도 어느 정도 줄였고, 말 그대로 밑에서 올라오던 이 지금 중장기, 중기라고 할게요. 중기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자리인데, 아까 17,000원을 말씀드렸던 게, 이 자리 위로 올라타나야 이 이평이 안 꺾이고 가요. 그럼 밑에 있는 이평이 가던 대로 갈 거고, 단기적인 이평은 잡아 돌리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한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서 박스 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위에 있는 이평, 이 이평까지는 잡아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격이 여기서 여기도 어느 정도 벌어진 자리니까. 이 자리를 어느 정도 이격을 줄이고 갈 거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여기서부터 이격을 또 강하게 한번 벌려놓고
눌러올 거냐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크게 손해볼 만한 주식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돼요. 누군가는 이 하락의 자체를 받았다라는 관점인 거고. 좀 볼까요? (12월 8일) 외국인들이 다 받았죠? 기타 법인하고 외국인이 좀 받았네요. 개인이 좀 많이 빠져나간 부분이고. 그죠? 그러면 누군가는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올려야 된다. 그 올리는 자리가 기술적이냐 추세적이냐의 관점은 고점과 저점을 댔을 때 50%거든요. 50% 30에서 50%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17,000원에서 16,500원 정도까지는 뭐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7,000원을 넘어서는지를 꼭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추세적으로 한 번 더, 그게 아니라면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나서 다시 눌릴 때 굳이 이 자리까지 밀리지 않고 요런 자리에서 지지, 15,000원대에서 지지를 해주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단계씩 뭐다? 계단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죠? 떨어질 때도 뭐 어떻게 보면 계단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지켜볼 필요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